안녕하세요. 원킹입니다. 중등 임용 2차 시험에 관한 질문과 답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한만카페에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영상이고요. 말빠르기가 좀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빠르게 요점만 콕콕 집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정보를 좀 제공하자면은 저는 한기대 전자공학 졸업했고요. 영어는 원킹입니다. 수능 3번, 임용 2번 봐서 20대 절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했고, 결국 마지막에 소점 차이로 탈락하고 소점 차이로 합격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1년과 그 다음에 현재 공립에서 2년 차 있어서 올해로 이제 3년 차인 살짝 관종적인 느낌이 있는 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은 제가 8페이지 가량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정리한 것을 제 5가지 꼭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책에 관한 질문, 결국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양이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은 저도 막막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주요 업무 보시면 100페이지가 넘죠.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육청 이제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그 자료들도 하나하나 수집하다 보면은 정말 볼 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시책 자료들은 평소에 그냥 뭐 볼일을 볼 때나 아니면 그냥 뭐 땀 시간이 났을 때 대충대충 좀 보세요. 대충대충 보다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면접 연습할 때 그런 것들 내용을 연결해 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죠. 그때마다 조금씩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주 쓰는 시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시책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 날 잡아가지고 딱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한 반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서울시 교육청 제가 정리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꼭지마다 이렇게 필요한 제가 면접 때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건 아예 내용이 없죠. 그래서 그냥 큰 것만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게 정리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했죠. 공동서.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평화 감축성 이런 것들이 다 답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변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과감히 스킵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 출제와도 교육청 시책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단은 교육부와 현재 교육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답변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업에 적응 못한 학생이 평가 문제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뭐 그게 굳이 이제 그 시책 내용과 연관시켜서 오디세이 학교, 뭐 꿈나눔, 진로체험, 학생 희망교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덧붙여서 하면 좀 더 답변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맞아요. 면접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야 되는지도 막막할 수 있는데 일단은 뻔한 답변으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자판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에 인성교육이라는 키워드가 2개 나왔고 2문제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인성교육 딱 툭 치면은 인성교육은 뭐 학업 캠프 그다음에 독서지도 뭐 1대1 상담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뻔한 이런 거 학급 캠프 독서지도 1대1 상담 이런 거 뻔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뻔한 답변들이 자동으로 모든 키워드마다 나오게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교육관을 이제 색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 원격 교육 문제점과 해결 방안, 뭐 아니면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력 격차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면접 때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중간에 휴지 타임이 조금 괜찮습니다. 제가 뭐 평가관이라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점수 감점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 두 번의 면접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면접 시간이 남는다면 감점 요인에 해당되나요? 어, 이 채점을 할 때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 답변의 뭐 논리성, 진정성, 답변의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요소가 다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뭐 이 시간 내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전달했다면 시간이 남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것들은 이제 면접관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점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 노트를 위한 정리 노트를 만드셨네요? 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리하는 도 막막하고, 예, 저는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별로 내용 정리했고요. 상황별 만능 틀도 다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유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함 이해했고, 2차가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면접, 기출문제, 뭐, 노트북,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막 처음부터 정리하려면 정리가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면접 원래 질문이 하나당 3분에서 5분 정도 답변이잖아요. 맞나요? 하여튼 그 답변을 시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 뭐 노트북으로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뭐 장문이 됐던 이렇게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답변하는 법도 알아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실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실현을 할 때 첫 5분 안에 점수가 다 나온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그 시간 안에 심사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뭐 발성, 뭐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뭐 미소, 분위기, 친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학생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연기들, 뭐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질문을 가지고 학생과 티키타카 한다던가, 또 실습 우리는 이제 특성화고니까 실습을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하는가, 실제적인 안전 수칙을 제시할 수 있는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이거는 대놓고 이제 점수가 깔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깜빡하지 않게 그 수업 준비하는 동안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만능틀을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 친화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연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들에게 질문을 주고받는 것들을 해주면 좋아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개념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개념에게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질문들 뭐 특별히 그 개념에만 나오는 질문들이 그 순간 생각났다 그거 쓰시고요.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철수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다이오드가 나왔거든요. 이 다이오드의 이 곡선이 언제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답변을 아니다. 이런 거 적당한 온도와 뭐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개념이 나와도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것도 가져가면 되고요. 실습 같은 것도 뭐 안 하는 놈, 관심 없는 놈,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지, 또 뻔한 안전 수칙, 뭐 쇼트나 전류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플러스 마이너스 건빨생인 거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학생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 가셔서 실제로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고득점까지 얻으려면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점수 까는 것 같거든요, 수업 시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는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싶다 하면은 어떤 정체성을 수립하고 나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나만에 맞는 어떤 수업 실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정체성은 전 혁신적인 교사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었고 그런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좀 특이하게 갤러리 워크, 뭐 비주얼 싱킹, 뭐 깃발, 토론, 협동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가고 실제로도 굳이 그 조건이 없어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해서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어울리는 옷이 다 다르듯이 교사마다 어울리는 그런 교사마다 그 맞는 수업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고 어떤 수업 기법을 쓸지 한번 미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업 실현을 스터디를 할 때 판서 글씨체가 중요한가요? 글씨체가 안 좋아서 글씨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글씨체 못 쓰더라도 이게 수업 구조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판서로 이제 구조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해서 칠판에 판서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악필인 친구가 있는데 현재 충모 교육청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진짜 악필이거든요. 진짜 악필인데 웬만한 학생보다도 악필인데 미안하다. 어쨌든 그 친구 합격한 거 보니까 글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마스 홈페이지에서 교과서 PDF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보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뭐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그다음 수업 실현 중 실수한 부분을 늦게라도 대처해도 감점 요인이 될까요? 요거는 이제 평가관 재량이죠. 평가관 재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거 수업 실현은 실수가 없어도 감점을 하는 그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실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걸 넘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 임용을 했을 때 물론 떨어졌긴 했지만 캐패시터 직병렬 했을 때 C는 QV라고 막 증명을 했어요. 열심히. 그럼 나중에 중간에 이제 Q는 CV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떡 할까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하고 막 이렇게 고쳤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서 틀린 거 발견한 사람 있나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역질문하면서 철수 말해볼까? 그렇지. C는 QV가 아니라 Q는 CV지. 잘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어떤 후회가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업실은 지도안과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요거는 뭐 그냥 동기, 선후배, 스터디, 교생 동기들에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실현 조건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 동기 유발 및 전개 분만 하시오와 같이 큰 흐름 조건은 주어진 요거.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제가 복귀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복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료도 막 댐 그림도 있었어요. 댐 그림도 있었고 저수지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친절한 교육청.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하는지 알려주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동기부여 그냥 실생활에 연계한 동기부여만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게 그림까지 주어지면서 이렇게 동기부여해라 말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냥 실생활과 연계한 것만 해라 해서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대로만 맞게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직소, 투, 직소, 모집단 일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하냐면은 실험 실습에서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실험이 막 1단계에서 막 3단계인가 거기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단계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볼 수 있고요. 절차에 맞게 수업 실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없는 것들 과감하게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는 조건에 없어도 조금씩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실현 제가 본 적이 20분인데 17분, 18분. 훌륭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 주어진 조건을 주어진 조건을 잘하고 또 여러분들의 매력을 잘 어필했으면은 끝난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2, 3분 일찍 끝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수업 여러분들 한 4번, 5번, 아니야, 거의 10번 가까이 듣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쉬는 시간도 없는데 굉장히 피곤해 하시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즐겁게 수업 시간까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3분 일찍 끝내주면 면접관은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이고요. 그래서 수업 실현을 할 때 제공되는 자료 없이 주어진 내용을 설명하나요? 교과서 뭐 다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저도 숨이 차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터디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책, 운영 방법, 그래서 뭐 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2번 했죠. 저 임용 2번 받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할 때는 일단 저는 스터디는 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누군가 봐줄 때랑 혼자 하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1차 발표 이전에는 지방에서 했습니다. 지방 제 고향 천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 후에는 서울로 상경했어요. 왜냐면 천안에서 합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구했죠. 스터디를. 친척집에서 머물면서. 그래서 그 월화수목 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그 홍대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정말 낮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3시간, 3시간, 4시간 뭐 3시간, 4시간,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전에는 뭐 수업 시간 2회분. 이 2회분이라고 해도 전 3명이서 했거든요. 3명이서 했는데 20분씩 수업하고 피드백하면 2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오전 시간에도 수업 시간은 2번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끔 2명,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막내였는데, 형님 한 분이 빠지시면은, 이렇게 전 2명이서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제가 더 수업 실현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더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초반에는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지만, 후반에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너무 많지 않게 하셔라. 3명 이내가 좋다. 짝스터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스파르타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이제 홍대 강남에서 이제 비전공자, 여기서는 이제 전공자들이랑 같이 했고, 전공이 같지 않은 분들이랑 면접, 토론 스터디를 했습니다. 번개식으로 했고요. 한 번 만나고 그다음부터 안 만났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했고, 남는 시간에는 개인적인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임용 서울시 교육청 할 때는 제 기간제 교사하고 뭐 겨울 방학 동안에 방과후 수업도 막 30시간씩 했기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스터디로 이제 수업 지도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실기 같은 것만 온라인으로 100%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뭐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 해야겠죠. 제가 했던 스터디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지도안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시면은 제가 클릭하면 그분들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5분이었는데 5분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스터디 원드가 파이팅 있게 하면 다 합격을 하더라.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했고요. 서로 이게 피드백까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유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요거의 그 기본, 이 빈 시험지 안에 내용들, 조건들 채워진 거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다. 실기 스터디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실기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이게 실기한 거, 동작하는 거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제가 한 건데, 이거 마프 같은 거 사진 찍고 뒤에 소면 보고 동작하는 것들 이렇게 동작 영상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 스터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주로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 받는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는 전혀 안 했어요. 두 번째 임용할 때는. 왜냐면 그때는 바빠가지고 코로나랑 상관없이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영상 셀프로 찍어서 셀프로 수정하는 식으로 했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면접 방법론,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하시면 되게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영상들을 그냥 밥 먹으면서 버스 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항상 귓구녕에서 항상 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것도 여자친구 뭐 교육 쪽이랑 좀 관련 없는데 여자친구 앞에다 두고 면접 연습하고 그랬고요. 어쨌든 앞에 들어준 사람이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4번째 실기로 넘어갈게요. 실기는 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가 있죠. 그래서 저 빼고 다 같은 학원을 다니셨었어요. 저랑 어떤 분 빼고 12명이었는데 작년에 10명이 같은 학원 다녔는데 학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학원 이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간제 교사에서 이제 재료, 대학 때 쓰던 납땜키트, 뭐 마토키토로 연습을 했었는데 학원은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요거 기간제가 아니신 분이라도 그냥 학원비가 막 몇십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 다니다가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충분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학원 다니는 건 완전 반대고 납땜 사세요. 사시고 그거 전자기기 기능사를 수준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 한 거 반 개 정도. 그다음에 부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부품 빼고 그냥 납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 정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뭐 한번 제가 쓰던 거 남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프 키트 같은 경우도 마프 키트 막막하시죠? 마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준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재작년이 엄청 어려웠고 작년이 조금 쉬웠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출제자가 이제 교사분들이 나가시는데, 주로 이제, 이게 출제자분들마다 이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작년 난이도를 믿고, 뭐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건 금물이고요. 선생님들마다 돌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백하자면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중에서 이 첫 번째 요거 반동작했습니다. 스위치 세 개인데 스위치 두 개만 동작했고요. 마프도 요거는 됐는데 두 번째 안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도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좋게 봐주셨어요. 첫 번째는 동작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 두 번째는 동작으로 인정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세 번째는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반동작이 두 개였는데도 합격을 했죠. 그걸 보면은 물론 이제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크지만 그게 또 절대적이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동작을 못 하셨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나머지 거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제가 1차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4점인가 5점 높았는데 그래서 실기에서 실수를 해도 충분히 만회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면 끝났네요. 그래서 뭐 최대한 중원본 안 하려고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충분히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직에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전자 또 특성화고 그래서 좋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가 많은 어떤 변화의 시점에 있고 여러분들 젊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또 혁신적인 그런 한국 공교육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나 또 자료 공유해 가는 것들은 저에게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제가
구글 링크를 달 건데 구글 댓글로 구글 링크를 달 건데 거기에서 구글 링크에서 알치 파일 사명감을 한글로 이제 패스워드 치시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